자, 그럼 지금부터 제13회 중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제1권역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팀입니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사건의 유의성 20점, 재판 진행의 적정성 45점, 발표 능력 및 청중 반응 15점,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당 2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심사를 하게 되고요. 개별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경연 시간은 재판 속에 3분을 포함하여 총 30분이며 3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분당 1점이 감점이 된다는 거 유의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첫 번째 팀 이제 개회식을 마치고 첫 번째 팀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얼굴 한번 좀 봐볼까요? 어떻게 좀 긴장한 앞이 좀 역력한가요? 긴장한 친구도 있고 나는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긴장 좀 떨칠 겸 화이팅 한번 같이 외치고 가봅시다. 오른손 함께 들어주시고요. 들어주시고 우리 학교 이름 외치면서 학교 이름 외치면서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학교 이름 외치면서 화이팅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연습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개회식 모두 마치고 첫 모의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며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연애 감정이 섞였고 그 저희 집에서 성행위를 한 사실은 맞지만 소폭행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지금도 계속 저를 강제로 만지셨고 얘가 이렇게 여자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 연애가 성폭행 안 하다고요? 딱히요? 그냥 보통 연인들과 다를 바 없이 보였어요. 뭐 폭력도 전혀 없었고요. 증인은 증인 선서에 쓰였듯이 거짓말을 하는 의심대로 처벌받는다는 있습니다. 지금 검사는 증인이 선서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증인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정황상의 증거가 알려진 이상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당신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13회 중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첫 번째 발표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주제는 짓밟힌 꿈이라는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발표팀 전주 우전중학교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라서셔서 준비한 구호 외치고 그리고 재판 소개와 함께 첫 경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주 우전중학교 하나 둘 로렉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준비되는 동안에 재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주 우전중학교 법률 동아리 로렉스의 지도교사를 맡고 있는 우전중 역사교사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2018년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기억에 남을 키워드 중에 하나가 미투 운동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미투 운동은 미투 무브먼트라는 말의 약자로 시작은 2017년에 유명한 영화 제작가의 성희롱을 폭로하는 데서 시작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운동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미투 운동을 보면서 어떠한 교훈을 느꼈느냐 물어보니 그 어떠한 경우라도 사회적 지위에 의한 갑과 을에 의한 성적 어떤 폭력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요. 그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늘의 재판 짓밟힌 꿈이라는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요. 짓밟힌 꿈은 크게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피해자 김예쁨, 그다음에 피고인 이기획인데요. 무명의 가수인 김예쁨이 유명 기획자인 이기획이 곡을 작업한다는 빌미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재판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제 성폭력이 이루어졌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실제 연인 관계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피해자 진술에 증거 능력은 어떠한가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재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순수시 지방법원 제2합의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 고압 1005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우선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고인 이기획 출석하셨습니까? 네, 피고인 이기획 본인이 맞습니까? 예, 검사는 어떤 분이 나오셨습니까? 이박식 검사 출석했습니다. 김다학 검사 출석했습니다. 변호인은 어떤 분이 나오셨습니까? 윤흥한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김승서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제283조 2항에 의거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획입니다. 등록 기준지는 어디인가요? 순수시 금정구 가로로 72번지입니다. 직업은 무엇입니까? 작곡가 겸 뉴얼 엔터테인먼트 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1985년 5월 3일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검사 측 기소 유지 진술을 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피고인 이기획은 2018년 3월 4일 곡을 함께 작업한다는 것을 구실로 피해자 김예쁨을 자택으로 불러냈습니다. 하지만 본 목적과는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하기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곡을 주지 않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기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았습니까? 네.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니요, 전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제가 그런 파렴치한으로 보입니까? 전 피고인, 정말 아닙니다. 진정하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김예쁨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 작업실로 들어와 곡을 요구했고 저는 예쁨이가 목소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여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곡을 만드는 과정에서 연애 감정이 싹떴고 그 후 저희 집에서 성행위를 한 사실은 맞지만 성폭행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재판장님, 피고인 이기획은 평소 뉴얼 엔터테인먼트에서 평판이 좋고 연탄 기부 행사나 각종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행하고 있는 기획사 대표입니다. 그런 그가 성폭행이라뇨.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히려 피고인 이기획이 피해자입니다. 고소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심증만으로 피고인을 위협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유포하여 피고인의 평판이 낮아지고 그의 기획사도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는 공소 사실을 부인,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더는 피고인의 기획사에 먹칠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적으로 행한 성행위, 이하 성폭행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행위인가, 연애 감정에 의한 성행위인가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검사는 입증 계획을 말씀하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 예. 검사는 이 사건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며 연애 감정으로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검사는 갑 제1호증 김예쁨의 정신병원 진료서와 갑 제2호증 김예쁨의 신체 사진을 증거로 신청하고 피해자 김예쁨과 2018년 2월 28일 김예쁨을 이기획의 자택으로 데려다준 매니저 강다영이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 측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을 모두 채택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 측도 주장에 대한 입증 계획을 말씀하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 예.
피고인의 행위가 연애 감정에 의한 성행위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뉴열 엔터테인먼트의 작곡가인 관 계자 그리고 2018년 3월 17일 이기에게 집에 방문한 뉴열 엔터테인먼트의 연수생 안흥망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또한 갑 제1호증 피해자 김예쁨과 피고인 이기획 사이의 메신저 내용을 증거로 신청합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도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양측은 더 이상 신청할 증거나 증인이 있습니까? 검사 측은 없습니다. 피고인 측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증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법원에서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은 2018년 5월 1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5월 1일 순수시 지방법원 제2합의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 고압 1005 2차 공판을 진행합니다. 먼저 양측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였나요? 김예쁨 강당희 증인은 모두 출석했습니다. 관계자 안흥망 증인도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증인들은 모두 신분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들 중에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증인들은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 주십시오. 증인들은 증언을 하기에 앞서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선서를 한 후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제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서는 강당희 증인이 대표로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속임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가 신청한 강당희 증인과 김예쁨 증인의 순서대로 신문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신청한 관 계자 증인, 안흥망의 증인의 순서대로 신문하겠습니다. 강당희 증인은 증인석에 앉으시고 나머지 증인분들은 법원 경위 안내에 따라 증인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측 증인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예. 증인은 피해자 김예쁨 씨의 매니저 강당희 씨가 맞습니까? 예. 증인은 2018년 2월 28일 김예쁨 씨를 이객 씨의 집에 데려다준 사실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쁨이는 노래 실력이 좋은데도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항상 안타까운 아이였어요. 그런데 2월 28일 6시쯤에 갑자기 세계적인 작곡가인 이기획 씨를 찾아가서 곡을 달라고 해보겠다며 이기획 씨 댁에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싶어서 데려다 줬죠. 그리고 한 15분 정도 후에 나와서 차에 들어오자마자 환호를 지르더라고요. 오빠 됐어, 나 이제 정말 톱스타가 될 거야 하면서요. 저도 덩달아 신이 나서 같이 떡볶이를 먹은 다음에 예쁨이를 8시에 먼저 집으로 데려다 주고 저도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증인은 2018년 3월 4일에도 김예쁨 씨를 이객 씨 집에 데려다준 사실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의 상황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 한 오후 12시쯤 예쁨이를 이기획 씨 집에 데려다주고 2시쯤 데리러 가기로 했어요. 2시 10분 정도에 예쁨이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태우는데 눈도 빨갛고 화장도 다 망가져 있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대답 대신 울기부터 하더라고요. 괜찮냐면서 등을 툭툭 쳐주려는데 제 손을 딱 잡더니 만지지 마 하면서 소리쳐가지고 제가 또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대꾸도 안 해주고 집에 데려다주는 내내 울기만 했어요. 혹시 그날 김예쁨의 신체 부위에 이상은 없던가요? 참, 울면서 자기 얼굴을 손으로 가릴 때 팔 쪽에 빨간 손자국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거. 이 외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기억에 남는 일들은 없었습니까?
3월 17일 토요일 11시쯤에 예쁨이가 어떤 남자랑 통화를 하는데 욕하거나 소리치는 게 다 들리더라고요. 예쁨이가 그런 걸 듣고 가만히 있을 애가 아닌데 그런 걸 듣고서도 네 죄송합니다. 빨리 갈게요. 하던 게 기억이 나요. 이처럼 증인 강당희의 증언을 보아 피고인 이기획과 피해자 김예쁨의 관계가 정상적인 연인이 전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증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증인 김예쁨 씨는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검사 측 증인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예. 증인은 피해자 김예쁨 씨가 맞습니까? 네. 증인은 2018년 3월 4일 오후 12시경 피고인 이기획의 집에 방문한 사실이 맞습니까? 네. 그날의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TV에서 본 것처럼 친절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증인 진정하세요. 네. 갑자기 제 가슴을 만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피디님 왜 이러세요? 하면서 손을 뿌리치자 이런 것도 각오 안 하고 온 거냐?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시면서 계속 저를 강제로 만지셨고 몸을 뿌리치며 저항하니까 곡을 추지 않겠다고 협박했어요. 매일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그래도 곡을 받기 위해선 이기획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거번호 갑 제1호증 김예쁨의 정신병원 진료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은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이 자리에서 피고인 이기획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번호 갑 제2호증 김예쁨의 신체 사진을 주목해 주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김예쁨의 어깨에 멍이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김예쁨의 구체적인 증언과 증거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과 정신병원 진료서 등을 볼 때 피고인 이기획의 성폭행은 명백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증인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세요. 증인은 그만큼 곡이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기획사는 찾아가지 않고 오직 뉴얼 엔터테인먼트만 찾아갔죠? 그야 이길 씨가 스타 작곡가니까 그의 곡을 받으면 유명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이기획 씨 말고도 다른 유능한 작곡가들은 많을 겁니다. 왜 하필 이기획 씨만 찾아가셨죠? 혹시 둘 사이 연애 감정이 있는 거 아니었나요?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은 피해자 김예쁨에게 억측을 바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주의하십시오. 네, 김예쁨 씨 고개 드세요. 상관님 증거 자료를 틀어주십시오. 보시다시피 하트 이모티콘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과 증인 사이의 관계가 연인 관계였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의 대화에서 하트 이모티콘을 사용한 적이 있지요? 맞긴 한데 그게 설령 증인이 연애 사실을 부인한다고 해도 피고인과 증인 사이에 연애 감정이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증인 관계자 씨는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변호인 증인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예. 증인, 현재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기획의 초등학교 친구이자 뉴얼 엔터테인먼트 작곡가 겸 투자자라고 있습니다. 뉴얼 엔터테인먼트에서 이기획의 평판은 어떻습니까? 걘 TV에 나온 그대로예요. 애가 재치 있고 자기가 가는 길만 몰두했고 애가 애초에 여자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 연애가 성폭행 안 하다고요? 얘는 애가 하도 착해서 스타 작곡가가 된 이후에도 재능 기부도 꾸준히 하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곡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지금 뉴얼 엔터테인먼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건 때문에 회사 주가가 완전히 폭락했어요. 그동안 믿고 기다려준 직원들도 실업자가 되는 건 그냥 한순간이 아닐까요? 손실액만 몇 억이 넘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처럼 피고인 이규혁은 기획사에서도 평판이 좋으며 이 재판으로 인해 피고인의 명성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재정, 직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증인의 증언으로만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증인 안흥망 씨는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변호인 증인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네. 증인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뉴열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 안흥망입니다. 약 3년 전부터 연습생 생활을 해왔어요. 증인은 2018년 3월 17일 오후 12시경에 이기에게 집에 방문한 적이 있죠? 네. 증인이 목격한 장면을 말해주세요. 그때 문틈이 살짝 열려 있어서 봤더니 대표님이 어떤 여자분과 애정행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그 자리를 황급히 피했죠. 혹시 그 장면에서 여성이 강제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나요? 네, 딱히요. 그냥 보통 연인들과 다를 바 없이 보였어요. 뭐 폭력도 전혀 없었고요. 이처럼 그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안흥망의 증언으로 모아 연인의 성행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증인은 정말로 피고인 이규혁과 피해자 김예쁨의 성행위에서 강제성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2018년 3월 17일 피고인의 자택에 방문하셨죠? 그건 대표님께서 2인조 걸그룹을 기획하고 계신데 그 기회를 저한테 주신 데서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차 공판을 마칩니다. 피고인 신문은 2018년 5월 19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5월 19일 순수시 지방법원 제2합의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 고압 1005 3차 공판을 진행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2차 공판 이후 피고인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가 입수되어 살펴보던 중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어 이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이 점을 밝히기 위해 안흥망 연습생을 증인으로 재신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증인 안흥망 씨는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검사는 증인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지난번 증인 신문 시의 증인 선서의 효력은 이번 공판에도 유지됨을 고지합니다. 검사 신문하십시오. 예. 안흥망 씨는 지난 2차 공판에서 피고인과 김예쁨의 성행위에 대해 강제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증인은 정말로 피고인과 김예쁨의 성행위에 대해 어떠한 수상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나요? 이 있습니다. 지금 검사는 형사소송 규칙이 금지하고 있는 유도심을 하고 있습니다. 기각합니다. 추행 사실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냐는 등으로 신문하고 있기 때문에 유도 신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증인 계속 진술하시죠. 뭐 보통 연인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2018년 3월 17일 오후 7시 30분에 이규혁의 집을 다시 한번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죠? 그건 곡 이야기 때문에 다시 부르셔서 한 겁니다. 곡에서 타이틀곡 녹음을 하다가 혼이 나서 살짝 울었습니다. 저는 찾아간 이유만 물었지 그 세부적인 이야기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짜여진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이 있습니다. 지금 검사는 추측만으로 증인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는 주의하십시오. 예, 저희가 입수한 CCTV 자료를 주목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재생해 주세요. 잠깐, 어깨가 흔들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으로 보아 증인 안흥망 씨가 울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인.
이규혁 씨의 집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왜 울었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곡 녹음을 하다 혼이 나서 울었다니까요. 증인! 증인은 증인 선서에서 했듯이 거짓말을 하며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는 이 사실을 있습니다. 알고 지금 있죠. 검사는 증인이 선서한 내용을 이 반복함으로써 정도의 증인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정황상의 증거가 알려진 이상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당신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사건은 잊혀지겠죠. 그러나 진실을 알고 있는 당신이 과연 이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을 하고 나아가 연예계 이 데뷔까지 있습니다. 할 수 지금 있을까요? 검사는 추측만으로 증인 작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누열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이규혁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을 진행할 것이고 그렇다면 김예쁨 씨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아직 연습생 신분인 당신도 그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황상의 증거로 볼 때 증인이 이규혁 씨의 성행위에서 강제성을 느낀 것은 분명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그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었고 더 이상 그런 피해자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있습니다. 지금 검사는 추측만으로 증인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다 정숙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저는 진심으로 증인을 위하여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거짓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증인의 트라우마가 되어 계속 증인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협박에 오해가 있는 발언은 조심하면서 신문하십시오. 예, 다시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은 저를 봐주세요. 지금 저 피해자의 절박한 표정을 봐주세요. 지금 증인이 느끼고 있는 그 무거운 양심의 가책은 증인이 가는 곳 어디든 계속 증인을 따라다니며 그것이 증인의 족쇄가 될 것입니다. 네,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증인은 이규혁 씨와 김예쁨 씨의 성행위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죠? 네, 저도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대표님께 서류를 드리러 가다가 의도치 않게 그 행위를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연인들과는 다르게 김예쁨 씨가 옷을 다 벗은 채로 제발 하지 말라달라며 울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님은 김예쁨 씨의 뺨을 몇 번 때리더니 이런 식이면 곡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고 저는 그 자리를 쫓기다시피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지 대표님께서 그날 저를 오후에 부르셨고 오늘 네가 본 이 일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면은 너도 이 바닥에서 매장시키겠다고 저를 협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이것으로 피고인의 죄가 입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증인,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칩니다. 지금부터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예. 피고인은 2018년 3월 4일과 3월 17일 자택에서 피해자 김예쁨 씨를 성폭행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인정 절대 못합니다. 예쁨이랑 전 그냥 연인 관계였다니까요. 이걸 성폭행이라 하다니. 야, 김예쁨, 니 어떻게 나한테? 피고인, 이미 증인 안흥망 씨의 증언으로 당신의 유죄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래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안 했다니까요. 예쁨아, 내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이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피고인은 증인 안흥망 씨의 증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안흥만 씨는 평소에 우리 예쁨이랑 친분이 없어서 저희가 연인 관계였다는 거 몰랐을 거예요. 이러면 해도 충분히 안흥만 씨는 저와 예쁨이 행위 오해할 수 있었겠죠. 전 정말 억울합니다. 재판장님, 이 점을 제발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최후 변론과 최종 구형을 하겠습니다. 검사, 최후 변론 및 최종 구형 해주세요. 예.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이규혁은 김예쁨 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흥망 여학생의 증언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성폭행 사건을 보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가해자의 합의 종용으로 인해 피해자가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되거나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거나 또는 가벼운 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높은 지위를 이용한 성폭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또는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권력이 작용해야 할 것입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그 신빙성을 부인할 이유가 없고 거짓 주장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모두 그 증거가 명확하므로 공소장 기재 법조에 의거하여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할 것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최후 변론해 주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가 제시한 증인인 안흥망 씨의 증언은 저희 측 증인이긴 하지만 두 번에 걸쳐 위증한 만큼 증언의 신빙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위증을 범한 안흥망 씨의 증언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변론을 마칩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위한 합의를 위해 잠시 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지 않는다면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죠. 악플을 달았던 옹그레 씨는 이 재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피고인에겐 징역 36개월형을 선고합니다. 처음에는 TV에서 본 것처럼 친정식 불렀으면 좋겠어요. 모른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검사는 진술 거부권을 악용하여 미소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죄임을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칼을 오른손으로 잡았을 뿐 아니라 그 방향을 잘 보시면 칼자루를 손 전체로 움켜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동중학교 화이팅! 강동중학교 화이팅! 화이팅! 사건 번호 2018 고합 1005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본 재판은 실제 성폭행이 이루어졌는가, 피고인과 고소인은 실제 연인 관계였는가, 피해자 진술의 증거 능력은 어떠한가, 형량에서 피고인의 사전을 고려할 바는 무엇인가에 의의를 두고 있다. 첫째, 실제 성폭행 여부에 대해 살펴보건대 피고인 소속사의 연습생이자 목격자인 안흥망의 결정적인 증언으로 피고인과 고소인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둘째, 피고인과 고소인은 실제 연인 관계에 있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건대 목격자 안흥망의 구체적인 증언과 피고인 측에서 연인 관계였음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으므로 피고인의 강압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피해자 진술의 증거 능력은 어떠한가? 공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것으로 보아 피해자 진술의 증거 능력은 상당하다 할 수 있다. 넷째, 형량에서 피고인의 사전을 고려할 바는 무엇인가? 피고인이 성폭행 사실을 재판 말미까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은 피고인이 신청하셔야 송달해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순수시 지방법원 2018 고합 1005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으로 인한 간음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을 모두 마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전주 우전중학교의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네. 마치 한 편의 그 숨쉬지 못, 되게 그 가쁘게 진행되는 드라마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잘 봤습니다. 첫 번째라서 많이 떨리셨을 텐데 시적절한 주제도 선택해 주셨고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실감나게 연기도 잘해 주셔서 즐겁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배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좀 해야 되니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약간 아쉬운 점은 변호인께서는 뭔가 불리한 증인이 나왔을 때는 계속 반대 신문권 기회를 포기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검사 신청 증인이라든지요. 변호인 측에서 그 안흥망의 그러니까 안흥망이 진술을 번복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그 피고인 측에게 유리한 질문했잖아요. 그래서 그 증언만으로 재판이 뒤집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기에 그런 것을 안 한 것으로 예, 한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의 질의를 좀 해볼 텐데요. 마지막에 뭐 선고를 할 때 세 번째 근거로 마지막 그 증인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 이야기를 하면서 증거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요. 사실 이건 좀 어려운 법적인 용어라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럴 때는 증거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거든요. 이게 단어의 뜻이 달라서 나중에 또 법 동아리라고 하니까 한번 가서 그 단어가 적절한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재판부에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 재판은 공개 재판입니까? 네, 공개 재판이고 증인 신문할 때도 모두 공개된 것으로 지금 상정하고 하셨습니까? 네. 예. 그런데 지금 피해자인 증인은 그러면 2차 공판, 3차 공판 두 번 나오셨어요? 피해자.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좀 피해자가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요. 특히 성폭력 피해자라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 재판에서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을 생각해서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판단해 보신 게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는 피해자가 이 연습생 그 피해자라는 캐릭터를 잡을 때 먼저 어떻게 했냐면 이 피해자가 요즘에 미투가 많이 활발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먼저 주도적으로 여성이 자신감 없게 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재판에서 당당히 피고인의 죄를 자신이 직접 말하면서 밝히는 걸 캐릭터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랑 3차 둘 다 피해자가 나와가지고 당당히 여자가 남자한테 그런 범죄를 했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다 당당하게 말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연기력이 너무 야, 진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냥 사소한 거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그냥 뭐냐면 김예쁨 씨가 이제 진술하실 때 폭행당한 부위를 어깨 쪽을 폭행당했다고 하셨고 제출한 사진도 어깨 쪽입니다. 네. 근데 이제 증인을 하실 때 안홍망 씨는 증언을 하실 때 대표님이 김예쁨 씨의 뺨을 몇 번 때렸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제 변호인 아까 이제 교수님도 지적하셨듯이 변호인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어깨 쪽 맞았다고 해서 사진도 나왔는데 뺨을 맞았다고 하면 이게 과연 증인이 제대로 본 것인가? 증언의 어떤 신빙성을 좀 지적하면서 반대 신문을 좀 들어가셨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게 성폭행을 여러 날 했는데요. 예. 얘가 사진 총 두 가지 사진이 있어요. 얘가 증언한 날하고 증언했을 때 말하는 날하고 여기 사진으로 보여주는 그 날짜하고 서로 다른 날짜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어깨. 그러니까 3월 4일에는 어깨를 맞은 거고 3월 17일 안흥망이 볼 때는 뺨을 맞은 거. 그러니까 그렇군요. 날짜가 달라요. 그래서 사진도 보니까 제가 날짜가 특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볼 때는 3월 4일인지 며칠인지가 안 나와 있으니까 막 그런 좀 모호하게 혼동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 증거를 추후에 이제 제출하실 때 일자와 시기 이런 것들을 특정을 해야 왜냐하면 이제 봤을 때 뭐 엄청 심한 게 아니라 약간 멍 같은 경우는 한
1, 2주만 지나도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진단서 같은 걸 끊으면 시기가 특정이 되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약간 헷갈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갖고 예, 제가 할 말이 좀 줄어들었는데 일단 연기들을 다 너무 잘하셔갖고 일단 그 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점은 조금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제가 이제 볼 때 1차 공판 때였나요? 그 처음에 그 재판장님께서 그 쟁점을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그때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관한 간음인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결론은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명은 같지만 적용하는 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하셨는지 그 일치가 되어야 이제 재판이 이제 논리적으로 일관이 되어 있을 텐데 왜 처음에는 그 성폭력 범죄로 갔다가 결론은 왜 그 형법으로 가셨는지 일단 그 과정이 조금 궁금해요. 어떻게 결론을 내신 건가요, 이거? 저희가 처음에는 먼저 이걸 쓸 때 법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성폭력 그러니까 강간이라 그걸로 하려 했는데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번에 안희정 씨 안희정 그걸 보면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라는 법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쓸 때쯤에는 그 사건이 터진 이유여서 그 성폭력에서 이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으로 바꾼 건데 그게 더 어울린 것 같아서 이 두 김예쁨과 이기획의 관계가 상하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처음에 그거는 수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어요. 예, 제가 그것도 사실 헷갈렸는데 미리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데 강간죄로 그냥 가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 그 이기획 씨랑 김예쁨 씨가 같은 회사 소속은 아니죠. 네. 다른 회사 소속이죠. 근데 업무상 위력이 뭐 업무 고용이나 뭐 그밖의 관계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 이제 업무상 위력으로 다룰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 그밖의 관계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업무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미리 답변을 주셨으니까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일단 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업무상 위력으로 다룬 점은 존중합니다. 근데 강간죄로 다룰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관해서 약간의 좀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점 조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판결 선고하실 때 두 번째 근거로 그 연인 관계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했으므로 피고인의 강압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그 적시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의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표현을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연인 관계였음이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냥 이런 정도로 좀 소극적으로 끝내셔야 좀 재판이 그 판결에 빈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팀 질의응답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체 팀원 다시 인사하고 자리로 들어가도록 할까요? 네, 고생 많았다고 네,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일렬로 쓸까요? 네, 함께 일렬로 쓰고 우리 대표자 구호에 맞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발표팀 모두 끝내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두 번째 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국의 옆자리에 걸려있던 김호굴의 가방에서 몰래 지갑을 꺼내었습니다. 바국은 저에게 식판을 사용해 위해를 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몸과 마음이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정은생이 전교생이 모여있는 급식소에서 저를 여자 같다고 조롱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조롱받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재판장님 의의 있습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